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수남입니다. 현대기아차에는 오래된 불문율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기아차는 절대로 현대차보다 많이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몽구 회장 시절에 국내 시장에서 기아차가 현대차의 판매를 추월하려는 움직임이 몇 번 있었지만 번번이 조정되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아차에 전기차 사업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자주 말을 한다고 합니다. 기아 브랜드를 제2의 테슬라로 만들고 싶은 야망이 있나 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현대 기아차의 상품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외국인은 왜 현대와 기아가 독일 세그먼트에서 비슷한 차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차별화를 강조하는 의미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부 회장이 예스맨이 되어서 하는 말이라면 상품 개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도전과 노력 그리고 희생으로 구축해 놓은 기아 브랜드가 내부에서부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불문율을 깨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급격하게 감소한 미국,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현대의 판매가 기아에 역전된 것이 우연히 1분기 만에 일어난 일과성 해프닝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기아와 차이를 내면서 판매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계속되는 미국 법인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19년부터 V자 턴어라운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 달성의 핵심 방안인 신차 런칭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19년에 팰리세이드 소나타를 런칭했고 올해 초 베뉴 런칭에 이어 엘란트라를 발표했고 이어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투싼 그리고 픽업 스타일인 산타 크루즈를 런칭할 계획입니다. V자 회복 전략은 19년 판매 모멘텀을 확보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돌발 변수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3월 판매에서 42.6% 감소하였지만 1분기 판매에서는 11.3% 감소하여 토요타 다음의 감소폭으로 나름 선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아차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현대차의 판매 모멘텀이 기아보다 약한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승용차 세그먼트 판매에서 현대차 판매는 모든 모델에서 기아보다 열세한 상황입니다. 1분기 판매에서는 엘란트라만이 기아 모델보다 많이 팔린 정도입니다. RV에서는 모델별로 판매 대수 우위가 나누어지지만 기아 텔루라이드의 강세 지속과 셀토스의 성공적인 런칭으로 3월 1분기 판매 모두 현대를 앞서고 있습니다. 엘란트라의 부진은 모델 말기라 이해할 수 있지만 소나타는 현대 브랜드를 상징하는 중형차로서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기아 옵티마보다 판매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소나타가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고전하고 있는지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면 모델 말기라는 시점도 있었지만 19년 판매에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0만 대 판매가 무너졌고 동생 기업인 기아 옵티마보다도 판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미국 시장에서 승용차 판매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 소나타 감소는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19년 판매를 15년 실적과 비교해보면 소나타 부진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간 비교에서 토요타 캠리는 21.5% 감소했고 기아의 옵티마가 39.3% 감소한 데 반하여 소나타는 이들 차종 감소폭보다 훨씬 크게 59% 감소하였습니다. 세계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슈퍼볼 광고와 전국적인 TV 광고를 대대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및 1분기 판매에서 기아의 구형 옵티마보다도 판매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V자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 있을 것입니다. 소나타의 판매 부진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5년부터 추진되었던 밀어내기 판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나타를 포함한 현대차의 판매 모멘텀 약화 현상은 구글 서치 트렌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 미국 법인에서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기자들에게 홍보 자료를 배포한 내용입니다. 현대차는 홍보 컨텐츠의 다양함과 보도자료 배포 빈도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홍보 내용은 베뉴, 소나타 하이브리드, 전기차 컨셉, 엘란트라, 월드 프리미어 등의 신차 소개와 슈퍼볼 광고, 소나타 런칭 광고, BTS, 방탄소년단과 콜라보레이션, CES에서 발표 내용, 모터스포츠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홍보 광고 활동의 결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시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구글 서치 트렌드를 통하여 퀵책을 실시해 봤습니다. 구글 서치 트렌드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기아가 과거 1년간 현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보시는 이 결과가 판매 실적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의 고객들과 미래의 예상 고객들이 기아차에 대한 버즈량이 현대차보다 많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홍보의 컨텐츠와 빈도에서 열세인 기아차의 버즈량이 현대차보다 많고 최근에는 판매도 현대차보다 약간 우위에 있다는 것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방향성에서의 차이가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에 따라 일관성이 있게 디자인되고 개발되는 신상품과 광고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더 많은 고객들이 기아에 더 많이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양사의 브랜드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슬로건을 강조했는데 최근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들어본 경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하여 양사의 브랜드 전략 방향을 조사해 봤습니다. 기아는 A Different Beat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Power to Surprise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아직도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의 경우는 경영 철학과 비전 정도만 있었고 브랜드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대차의 해외 기업 설명회 자료에 브랜드 전략을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 필로소피 소개 내용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의 이모셔널한 가치와 이노베이티브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현대차의 브랜드 전략을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브랜드 전략은 고객 특성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게 되면 메이커의 의도가 고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향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미지는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기아는 치열한 경쟁을 피해 다이내믹과 파워, 터프함 쪽으로, 현대차는 가족, 도심, 하이테크 기술 영역을 소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기아에 대한 버즈가 많고 구글 서치 트렌드가 많이 나오는 것은 브랜드 전략에 기초한 디자인이나 광고, 홍보 방향을 타겟 고객들이 분명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현대보다 많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미국 법인에 있는 현지인들 중에는 미국 시장에는 기아차가 더 어울린다고 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고 최근에도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텔루라이드와 팰리세이드. 텔루라이드가 보다 중후하고 터프함이 더 돋보입니다. 텔루라이드는 터프함과 파워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미 유틸리티 오브 더 이어는 물론 월드카 오브 더 이어도 수상하면서 계속 버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는 가족 지향이며 온로드 쪽에 비중이 많은 차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들을 수상했습니다만 임팩트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코나와 셀토스, 양사가 지향하는 고객의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막을 달리는 이미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마치 베이비 텔루라이드로 포지셔닝 한 것처럼 하여 고객 특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나는 디자인은 모던하지만 외관은 작은 편입니다. 도심지에서의 이용에 중점을 두며 좀 더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현대 코나처럼 광고하는 메이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별화를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영역에 있습니다. 소나타와 옵티마는 어떨까요? 옵티마는 그동안 옵티마가 걸어왔던 디자인 노선에서 계속하여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소나타의 경우는 2014년에 개발한 LF 디자인이 혹평을 받으면서 디자인 방향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런칭한 소나타는 또 한 번 대폭적인 변화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대 로고와 소나타라는 글자를 빼면 이게 현대차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기존 소나타 이미지를 좋아해서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고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대개 이런 디자인 변화를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이런 파격을 좀 거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마치 골프가 많은 세대를 거치며 신차를 내놓고 있지만 멀리서 봐도 저건 골프야 라고 할 정도의 변화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현대차 내부에서도 지금쯤이면 소나타의 판매 부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소와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차를 만들어 주었고 나코티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간 차를 팔지 못하다니 라고 하면서 영업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차는 런칭 초기에 실패하면 라이프 사이클 기간 내내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으로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 소나타의 판매 부진이 계속되면 현대차의 브랜드 전략, 디자인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100년에 한 번 오는 자동차 대변혁의 시대에서 미래 기술로 시장을 리드한다는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브랜드 전략을 하이테크 영역으로 집중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전기차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폭스바겐 GM이 맹추격하고 있고 중국에 있는 스타트 업체들의 공세도 거센 상태입니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구글과 GM, 테슬라 등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패스트 팔로우 입장에 놓인 현대차가 하이테크 전략을 통한 브랜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 아우디의 피에이 회장이 추진했던 것처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전사적으로 빠른 속도로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나타의 판매 부진과 관련하여 소나타 런칭 단계에서 슈퍼볼 광고를 포함한 마케팅 활동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그 효과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3세대 플랫폼을 개발하여 경량화와 거주 공간을 크게 개선했음에도 EPA 연비에서 토요타 캠리와 혼다의 어코드보다 열세한 배경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자 회복을 위한 개선 노력과 관련하여 현대와 기아차의 관리 수준에는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